홍다 통통. 번개를 잡아라. 산에서의 사건과 꼬마 사또가 보여준 슬기는 박문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섣불리 사건에 접근했다가는 해결은커녕 일만 그르친다. 박문수는 한양으로 은밀히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다. 어디에 묵고 있으니 날랜 하인 한 사람만 보내달라는 서찰이었다. 사흘쯤 지난 후였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날래게 생긴 장정 한 사람이 박문수를 찾아왔다. 오선님, 소위는 돌쇠라고 하옵니다. 쉿, 어사라니 남들이 듣겠다. 밤늦게까지 어사는 앞으로 할 일을 돌쇠에게 일러주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어사는 나그네로 꾸미고 돌쇠는 하인으로 꾸민 다음 길을 나섰다. 나그네와 하인으로 허름하게 차려입은 어사와 돌쇠가 광주에 이르렀을 때였다. 두 사람은 우선 사람의 발길이 잦은 주막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나리. 주모가 어사와 돌쇠를 맞았다. 좀 쉬었다 갈 테니 우선 술이나 한 잔 주구려. 어사와 돌쇠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청에 자리를 잡았다.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골고루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큰 마을의 어귀에 자리 잡아서인지 주막 안은 손님들로 붐볐다. 술을 마시면서도 박문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한참을 듣다 보니 번개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다. 수상히 여긴 박문수는 번개라는 이름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그때 술을 마시던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글쎄, 그 번개라는 의적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야. 뭐? 번개가 의적이라고? 듣고 있던 사람이 발끈하여 소리쳤다. 그럼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의적이 아니면 뭐 산도적이란 말인가? 아이고, 그럼 부잣집 돈을 훔치는 건 도적질이 아닌가? 두 사람의 말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도적은 도적이지만 그 좋은 일을 하지 않나. 더구나 욕심 많은 부잣집만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니. 에이그, 아무리 그래도 도적은 도적이지. 말다툼을 하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성질하고는 에휴, 술맛 떨어져.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일어나 주막을 나섰다. 돌쇠야, 오늘 밤은 여기서 묵자. 손님들이 나간 것을 확인한 어사와 돌쇠가 메고 온 보찜을 챙겨들었다. 아니, 손님들도 가시려고요? 깜짝 놀란 주모가 달려와 말했다. 가려는 게 아니라 방을 한 자리 찾았으면 해서요. 어떻소? 그 며칠 쉴만한 방이 있겠소? 박문수의 말에 주모가 빙긋 웃었다. 그럼요, 있고 말고요. 그런데 돈은 선불로 주셔야 하는데요. 알겠소. 우선 이틀분을 주겠소. 박문수가 엽전 면잎을 주모 앞에 놓았다. 예, 고맙습니다, 선비님. 돈을 받은 주모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주모가 싱글싱글 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주모. 예.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화를 내며 돌아간 사람들이 번개에 의적 운운하던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아, 그 번개 말씀이시군요. 그 일이라면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듯 주모가 신이 나서 입을 열었다. 얼마 전부터 이 고을에 괴상한 도적이 나타났답니다. 괴상한 도적이라니? 글쎄, 귀신처럼 재주 많은 도적이 나타났는데 부잣집만 덜어서는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한다지 뭐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의적 하고 부르며 밉지 않은 도적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그럼 그 의적인지 도적인지 하는 사람에게 정말 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돈을 털린 부잣집 이름은 알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람 이름은 아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말은 거짓 소문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그 도적을 왜 귀신같이 재주 많은 도적이라고 했습니까? 글쎄, 포졸 수십 명을 풀어 몇 달째 도적을 쫓았지만 그림자도 못 찾았으니까요. 그러니 귀신 같은 도적이 아니고 무엇겠어요. 호들갑을 떠는 주모의 말에 박문수가 정색을 하며 다시 물었다. 주모가 만약 욕심 많은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도적을 보았다면 포졸들에게 알려주겠소, 숨겨주겠소? 박문수의 말에 주모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바로 그것이요. 그 도적은 영리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요.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적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수십 명씩 포졸을 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러고 보니 손님께서는... 주모가 박문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뭘 그리 뚫어지게 쳐다보시오. 나 같으면 그런 도적은 손쉽게 잡아내겠소. 정말이세요? 주모가 큰 눈을 더욱 크게 떴다. 만약 관청에게서 나에게 의적인지 도적인지를 잡으라는 명령만 내려주면 주머니 속에 든 담뱃대 꺼내듯 당장 잡아 올리겠소. 허허, 이거 잘하면 도적을 잡아서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구먼. 박문수가 자신있게 큰 소리치자 주모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정말 선생님께서 그 도적을 잡을 수 있겠어요? 2번 일을 말이겠소. 어때? 관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소? 예, 실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관가에서 일하고 있지요. 좋소. 그럼 당장 이 고을 사또님을 뵐 수 있도록 추선해 주시오. 이튿날 어사는 주모를 앞세우고 관가로 갔다. 어사는 주모의 소개로 쉽게 사또를 만날 수 있었다. 박문수를 본 사또가 대뜸 물었다. 그래, 자네가 그 고약한 번개라는 자를 능히 잡을 수 있겠나? 예, 보졸들이 여러 달 동안 체포하지 못한 도적이라면 한번 겨루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믿어도 될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어사 박문수를 사또는 믿지 못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대신 정이 있습니다. 정이라니? 한양에서 번개를 잡으려고 날랜 포도 군관이 내려왔다는 소문을 내주십시오. 제가 묻고 있는 주막까지도요. 박문수의 말에 사또가 얼굴을 찌푸렸다. 자네가 묻고 있는 주막까지 소문을 내달라니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도둑이 먼저 자네를 해치려고 덤빌 테니 말이야. 그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허허, 거참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군. 사또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자 이방이 다짐을 주듯 말했다. 이것 봐. 괜히 허튼 수작 부렸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예, 알고 말고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박문수의 태도를 보고서야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자네가 부탁하는 일은 모두 들어주겠네. 그리고 만약 그 도둑을 잡는 날에는 큰 상도 내리겠네. 고맙습니다. 박문수는 사또에게 인사를 한 다음 주막으로 돌아왔다. 한양에서 번개를 잡으러 포도 군관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금세 고을 안에 퍼졌다. 그러자 고을이 갑자기 술렁거렸다. 번개를 잡으려고 한양에서 포도 군관이 내려왔다네. 아, 그 얘긴 나도 들었네만 어리석은 일이지. 어리석은 일이라니?
번개는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이 거울 포졸 수십 명이 몇 달 동안이나 못 잡은 신출귀 모람자일세. 그런데 이곳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한양포도 군관이 어찌 그 번개를 잡을 수 있겠나? 하긴. 한양포도 군관에 관한 소문은 점점 더 자세히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박문수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포도 군관이 바로 이 주막에 머물고 있다네. 아이고, 어리석은 일이지. 몰래 숨어 다녀도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한 판에 여기까지 소문을 내고 있으니 그런 엉터리 포도군관이 어디 있나? 번개가 잡히거나 한양 포도군관이 다치거나 나는 상관없네. 도둑에게 빼앗길 돈도 없는 빈털털이고 번개가 잡힌데도 상금 한 입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주막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문수는 빙그레 웃었다.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 가기 때문이었다. 나리,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돌쇠가 걱정된다는 듯이 물었다. 이건 머리싸움이다. 처음이니 너는 구경만 해라. 어사가 자신있게 말했다. 어사는 며칠 동안 꼼짝도 않고 방 안에만 들어박혀 있었다. 무슨 소식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며칠이 지난 새벽녘이었다. 박문수가 묵는 방 앞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왔구나. 박 어사가 후다닥 방문을 열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비수만 방문 앞에 꽂혀 있었다. 짐작했던 대로 비수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가 묵혀 있었다. 박 어사가 얼른 종이를 펼쳤다. 붓으로 큼직하게 쓴 편지였다. 포도 군관, 한양에서 이 먼 시골까지 헛걸음을 한 것 같소. 이 번개를 잡을 생각은 아예 말고 서둘러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번개. 박 어사가 번개의 편지를 읽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돌쇠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드디어 번개에게서 반응이 왔다. 너리님 추측대로군요. 그래, 이 번개 녀석은 곧 내 손에 잡힐 게다. 나리, 저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돌쇠가 부스스한 머리를 휘휘 내저었다. 여러 상황으로 보아 번개라는 도둑은 자존심이 강해 보이거든. 그렇다면 이쪽에서 슬슬 번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야. 그래야 방법이 생기니까. 아침을 먹은 후였다. 주막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볐다. 그때 박문수가 방에서 나오며 껄껄 웃었다. 번개라는 놈도 알고 보니 좀도둑의 겉보로군. 자기 몸은 꼭꼭 숨겨놓고 이따위 편지질이나 하다니. 박문수가 갑자기 손에 들었던 편지를 휴지처럼 구기더니 마당 쪽으로 내던졌다. 아니, 나리, 그게 무슨 종이기에 그러세요? 주모가 박 어사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저게 무슨 종이인지는 번개가 잘 알 걸세. 말을 마친 박 어사가 껄껄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서서 이것저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휘둥그레졌다. 번개가 꼭꼭 숨어서 편지질이나 하는 겉보라는구려. 저게 무슨 종이기에 그러실까? 사람들 몇이 재빠르게 박 어사가 내던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아니, 이건 번개가 보낸 편지 아닌가? 맞네. 여기 편지 끝에 번개라고 씌어 있어. 그렇다면 저 한양 포도군관도 보통 어른이 아닌가 봐. 하긴 어지간하니까 여기까지 번개를 잡으려고 왔겠지. 한양에서 내려온 포도군관이 번개를 겁쟁이라고 깔보았다는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다. 하흠,
일이 잘 풀려나가는군. 번개에서 곧 또 다른 연락이 올 거다. 박 어사는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다. 박 어사의 짐작대로였다. 그날 밤 번개에게서 두 번째 편지가 왔다. 한양 포도군관 나리, 나는 겁쟁이가 아니요. 내일 밤 자정쯤 대나무골 홍부잣집을 털 것이요. 혹 잠이 안 오거든 구경이나 하시오. 번개. 편지를 본 박어사가 빙그레 웃었다. 맹획이 꾀가 있었다지만 맹획을 칠종칠금하던 제갈량이 있었다. 혼잣말을 하는 박어사를 보고 돌쇠가 물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남만의 왕 맹획이 자기의 힘만 믿고 10만의 군사를 일으켜 초계 제갈량과 겨루었지. 그렇지만 제갈량은 무력 대신 꾀를 썼다. 꾀로 맹획을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놓아준 것을 나중 사람들이 칠종칠금이라고 한다. 그럼 나리께서도 그 번개놈을 손쉽게 잡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어사는 돌쇠의 말에 웃기만 했다. 나리, 그런데 그 번개가 오늘 밤 정말 홍부잣집에 나타날까요? 박어사의 웃음이 그치기를 기다리던 돌쇠가 물었다. 아마 꼭 나타날 게다. 고을 사람들에게 당당한 의적으로 소문난 번개가 소문만 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체면이 땅에 떨어질 테니까. 그럼 우린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그 번개를 잡는 건가요? 돌쇠가 돌처럼 단단한 주먹을 쓱 휘둘러 보였다. 우선은 이 고을의 포졸들이 나설 게다. 나는 뒤에서 더 지켜볼 테고. 나리, 그럼 포졸들이 우리보다 먼저 번개인지 벼락인지를 체포할 게 아닙니까? 하하하, 고얀 놈. 이 고을 포졸들이 이 고을에 나타난 도적을 잡았다면 그 또한 당연하지 않느냐? 어이구, 그럼 지금까지 애쓴 나리의 공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 날쌘 돌쇠 또한 심심해서 어쩌구요? 하하, 성급하기는. 아마 이 고을 포졸들로선 번개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게다. 발을 동동 구를 듯 안타까워하는 돌쇠를 보고도 박어사는 너털 웃음만 웃었다. 날이 훤히 밝은 후였다. 대나무골 홍부잣집에 돌쇠가 나타났다. 박어사의 심부름으로 온 것이었다. 누구냐? 마침 마당가를 서성이던 홍부자가 물었다. 예, 저는 한양에서 번개를 잡으러 내려오신 포도군관의 심부름꾼 돌쇠입니다. 한양 포도군관의 심부름꾼이라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을 텐데. 홍부자가 염소 수염을 비틀어 올리며 거만하게 말했다. 도적을 잡내하고 돈푼이나 얻어가려고 온 줄로 짐작한 것이었다. 오늘 밤 번개가 이 집에 나타난다는 정갈입니다. 뭐? 번개가? 거만하던 홍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덜덜 떠는 손가락 사이에서 담뱃대가 툭 떨어졌다. 다시 말해보게. 번개가 어쩐다고? 오늘 밤 이 집에 나타난답니다. 말을 마친 돌쇠가 휙 돌아섰다. 다급한 홍부자의 고함 소리가 넓은 홍부잣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번개가 온댄다. 어서 관가에 알려 포졸들이 불러오너라. 대문을 굳게 잠가라. 여봐라, 일하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몽둥이를 들고 집 안팎을 지키게 해라. 주인 하인 할 것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 집안은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 부산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관청에서 창과 칼을 든 포졸들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날이 어둡기도 전에 홍부잔의 집은 벌써 포졸들로 빙 둘러싸였다. 집안 곳곳에는 대낮처럼 불이 훤히 밝혀졌다.
앞문을 단단히 잠가라. 그 뒷문도 단단히 잠가라. 보졸들은 단단히 지키고 있겠지. 날이 어두워지자 홍부자는 더욱더 안절부절 못했다. 날이 집 안팎을 포졸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고 있습지요. 모두들 홍부자를 안심시키기에 열심이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본 박어사가 빙그레 웃었다.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군.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돌쇠가 물었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도 번개가 나타날까요? 나타날 테지. 그럼 아무리 날쌘 번개라도 오늘 밤이 끝이로군요. 돌쇠의 말에 박어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직 모른다. 아이고, 나리도 저렇게 포졸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 어떤 바보 도적이 달려오겠습니까? 박어사가 또 너털 웃음을 웃었다. 대답을 회피할 때 하는 버릇이었다. 사방에 어둠이 깔렸다. 세상이 깊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홍부잣집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다. 박어사와 돌쇠도 어두운 나무숲에서 홍부잣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번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지. 아무리 담이 큰 번개라지만 이렇게 단단히 지키고 있는 홍부잣집에 나타날까? 아휴. 보졸들과 일꾼들이 긴장을 풀고 하품을 할 때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번개가 송부잣집에 나타났다. 뭐? 송부잣집? 송부잣집은 홍부잣집 바로 언덕 너머에 있었다. 헤이, 번개 녀석은 내가 잡고 말 테다. 한껏 기대를 걸고 있는 포졸들이 송부잣집 쪽으로 후다닥 뛰기 시작했다. 내 부를 줄 알았어. 송부잣집 쪽으로 뛰면서 포졸들이 아는 체를 했다. 그 야가 빠진 번개놈이 홍부잣집을 털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신 송부잣집으로 발을 옮겼나 봐. 포졸들은 한 발이라도 더 앞서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 포졸들이 송부잣집 쪽으로 뛰니까 홍부잣집 일꾼들도 구경거리나 만난 듯 송부잣집 쪽으로 뛰었다. 모든 사람들이 송부잣집 쪽으로 뛰고 있는데도 나무숲에서 지켜보는 박어사는 꼼짝도 안 했다. 참다 못한 돌쇠가 어사에게 말했다. 나리,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박어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서서 잠드셨나? 돌쇠가 박어사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오사님, 잠드셨어요? 시끄럽다. 박어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어이구, 깜짝아. 안 주무셨네요? 깜짝 놀란 돌쇠가 어깨를 움츠렸다. 우리는 홍부잣집이나 한번 둘러보자. 박어사가 어슬렁어슬렁 홍부잣집 쪽으로 향했다. 돌쇠도 할 수 없이 어사 뒤를 따랐다. 이게 뭐야? 한편 앞다투어 송부잣집까지 달려온 포졸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송부잣집이 너무도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좀 이상한데. 나이든 포졸 하나가 송부잣집 대문을 탕탕 두드렸다. 포졸이요, 문 좀 열어보시오. 포졸이요? 문간방에서 자고 있던 하인이 커다란 대문을 열었다. 여봐라, 이 집에 번개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번개요? 아닌데요. 포졸들이 보기에도 송부잣집은 너무도 조용했다.
이런, 그 번개놈에게 하룻밤 동안 2번이나 속았구만. 에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포졸들은 투덜대며 광가로 돌아갔다. 그때 박어사와 돌쇠는 홍부잣집 담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별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차라리 송부잣집에나 가볼걸. 돌쇠가 갑자기 허리춤을 잡고 컴컴한 나무 밑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이어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저 버릇없는 놈. 박어사가 혀를 찼다. 혀를 차던 박어사가 높은 홍부잣집 담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거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 그러자 이번에는 돌쇠가 혀를 찼다. 어이구, 나리도. 도둑도 포졸도 없는 빈 담장 위를 뭐하러 올라가세요? 그러다가 번개로 오해받으시려고요? 먼 동이 밝아왔다. 알았다, 돌아가자. 밤을 새운 박어사와 돌쇠는 주막으로 돌아오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때 주모가 방문을 두드렸다. 포도군간 날이 번개가요 홍부잣집에서 돈을 몽땅 털어갔답니다. 뭐라, 번개가? 박어사가 후다닥 일어났다. 돌쇠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고을 안은 온통 번개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포졸들이 겹겹이 지키는 홍부잣집을 번개가 하늘을 날아서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포졸들과 한양 포도군관을 꽁꽁 묶어놓고 홍부자의 돈을 빼앗아 갔다고도 했다. 이거 원 창피해서. 이 소리를 들은 돌쇠는 박어사보다도 더 창피스러워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지.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생각이신데요? 송부잣집에 번개가 나타났다고 맨 처음 말한 놈이 바로 번개였지. 그놈은 포졸들이 모두 송부잣집으로 달려간 뒤 벙빈 홍부잣집 담을 유유히 넘어 들어간 거야. 처음부터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제야 생각난 듯 돌쇠가 물었다. 그래서 송부잣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홍부잣집 담밖을 살피셨군요? 박어사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홍부잣집 담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는 건데. 박어사의 속마음을 짐작했는지 돌쇠도 더는 묻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번개놈을 잡는 일은 더 쉽게 되었다. 한번 성공한 번개가 이제는 우리를 아주 얕잡아 볼 테니까 어쩌면 더 대담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박어사의 짐작대로였다. 번개의 행동이 더 대담해진 것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번개에게서 또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다. 소문만 났던 송부잣집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박어사는 결심을 단단히 했다. 이번에는 꼭 번개를 잡아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박어사와 돌쇠는 번개보다 한 발 뒤지고 말았다. 어사와 돌쇠가 송부잣집에 닿았을 때는 번개가 박어사와 돌쇠가 보는 앞에서 후다닥 달아나고 있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놈! 박어사와 돌쇠가 번개의 뒤를 쫓았다. 그렇지만 그곳 지리에 익숙한 번개를 따를 수는 없었다. 한쪽 골목으로 들어선 듯한 번개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멀리는 못 갔을 게다. 박어사와 돌쇠는 번개가 사라진 골목을 찬찬히 살폈다. 이상하다. 이곳은 막다른 골목인데? 번개가 사라진 골목은 새 집의 담장으로 막혀 있었다.
두 집 담은 낡은 기와를 얹었고 또 다른 담은 토담이었다. 이쪽 토담이 수상하다. 박어사가 토담 쪽을 가리켰다. 그놈은 이곳 형편을 잘 알아둔 다음 평소에도 가끔 이 토담을 이용했을 게야. 아무리 몸이 가벼운 사람이라도 기와가 얹힌 담을 넘을 땐 깨지기가 쉽기 마련이니. 더구나 지금은 캄캄한 밤이다. 어두운 토담 안쪽으로는 조그마한 집 세 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박어사는 토담 안쪽에 있는 새 집을 차례차례 조사해 보기로 했다. 돌쇠야, 네가 한 집씩 차례차례 주인을 불러내 보아라. 예. 돌쇠가 첫 번째 집 주인을 불러냈다. 무슨 일입니까? 더듬거리며 나온 사람은 장님이었다. 누구를 찾으시는지요? 이분은 한양에서 온 포도 군관이오. 그런데 당신은 장님인 모양인데 무얼해서 먹고 사시오? 돌쇠가 물었다. 예, 저는 소경이라 남의 점이나 쳐주고 근근히 살아가지요. 장님의 말을 들은 박어사가 앞으로 나섰다. 조금 전 번개라는 도적이 이쪽으로 뛰어왔는데 무슨 소리를 못 들었소? 예,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골목 밖에까지 들렸는데. 그래도 전 잠기가 워낙 어두워서. 알겠소. 박문수는 두 번째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집에는 젊은 부인과 여자 하인이 살고 있었다. 이분은 한양에서 온 포도 군관이오. 혹시 조금 전에 발자국 소리를 못 들으셨나요? 아니요, 듣지 못했는데요. 젊은 여자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박어사가 묻기 시작했다.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어째서 젊은 부인이 혼자 사시는지요?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기생이었나이다. 그래서 떳떳이 결혼도 못하고 그저 몸종 하나를 거느리고. 알겠소. 박어사와 돌쇠는 대답을 하고 얼른 세 번째 집으로 갔다. 그 집에는 남강 선생이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남강 선생은 환갑을 넘긴 할아버지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머리에는 귀 밑까지 내려오는 번거지를 쓰고 있었다. 남강 선생의 집을 나올 때였다. 박어사가 갑자기 돌쇠의 발을 밟았다. 돌쇠가 버럭 소리쳤다. 아이고, 무슨 일이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다보았다. 그렇지만 남강 선생은 멍하니 딴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오면서 박어사가 말했다. 이 세 집 중 한 곳에 분명 번개가 숨어든 것 같은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박어사가 잠에서 깨어보니 번개의 세 번째 편지가 방문 앞에 떨어져 있었다. 한양 포도군관, 이 번개를 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헛수고만 많구려. 이 번개는 당신을 빤히 보고 있는데 당신은 바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이 번개를 알아보지 못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요. 시골까지 와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어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번개. 그날 저녁을 먹은 후였다. 따라 나서거라. 박어사가 돌쇠에게 말했다. 어딜 가시려고요? 도담 안쪽의 새 집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다시 한번 가서 살펴야겠다. 날이 어두워졌다. 거리는 쓸어낸 듯 조용했다. 박어사와 돌쇠는 번개가 사라졌던 막다른 골목 근처에 몸을 숨겼다. 사람들이 다니기 꺼리는 길을 스스럼 없이 다니는 자는 수상한 자일 테니 이 골목에서 나오는 자는 무조건 체포하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긴장했던 돌쇠의 태도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불이 깜빡이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다.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다가왔다. 잡아라! 박 어사가 소리쳤다. 예! 돌쇠가 비옷처럼 몸을 날렸다. 꼼짝 마라! 니놈이 번개지? 돌쇠가 사나이를 꽁꽁 묶으며 소리쳤다. 아니요, 보시다시피 저는 장님입니다. 자세히 보니 도담 안쪽 첫 번째 집에 살던 장님이었다. 아무튼 관가로 가자. 두 사람은 장님을 묶어 관가로 끌고 갔다. 장님은 삿도 앞에 꿇어앉았다. 그대는 장님이 아니다. 다 알고 있으니 어서 네 정체를 밝혀라. 박 어사가 소리쳤다. 그러자 장님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이번에는 사또가 화가 나 소리쳤다. 이놈, 어서 바른 대로 실토하지 못할까? 사또의 무서운 호령에 장님이 겨우 더듬더듬 말했다. 장님 점쟁이입니다. 그러자 박어사가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 마라. 너는 장님이 아니다. 앞 못 보는 네가 어찌 내 얼굴을 알고 보자마자 포도군간 날이라고 했느냐. 장님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님인지 하는 것은 번개이기 때문이 아니라 점쟁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장님 흉내를 내던 점쟁이는 자기는 번개가 아니라고 계속 소리를 쳤다. 알았다. 그렇지만 두 눈이 멀쩡하면서도 장님인 채 하는 것도 잘못이다. 오늘 밤은 오간에서 지내라. 내일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박어사는 점쟁이를 관가에 오게 가두고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번개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보도군간이여. 앞으로 얼마나 더 부끄러움을 당해야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겠는가.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번개. 편지를 읽던 박어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렇다. 바로 그놈이 번개야. 누구 말입니까? 돌쇠가 깜짝 놀라 물었다. 돌쇠야, 어서 따라와라. 와보면 안다. 박어사가 달려간 곳은 토담 안에 있는 기생 매월의 집이었다. 매월의 집 대문 안에 들어서니 매월의 신발과 나란히 남자의 신발도 있었다. 바로 저 신발의 임자가 번개일 게다. 돌쇠야, 너는 방 안에 있는 자를 무조건 체포하도록 해라. 박어사와 돌쇠가 조심조심 방문 앞에 이르렀다. 방 안에 있는 자는 꼼짝 마라. 병력같이 소리치며 박어사가 방문을 활짝 열었다. 깜짝 놀라 돌아보는 사나이는 귀가 먹었다던 남강 선생이었다. 사태를 짐작한 남강 선생이 칼을 빼어들었다. 그러나 비옷처럼 달려든 돌쇠가 남강 선생의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렸다. 왜들 이러세요? 죄 없는 사람에게. 기생매월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그렇지만 순식간에 돌쇠가 오라로 남강 선생을 꽁꽁 묶어버렸다. 귀가 먹었다더니 잘도 듣는구나. 우선 이 번거지부터 벗겨봐라. 돌쇠가 남강 선생이 썼던 번거지를 벗겼다. 박어사와 돌쇠는 깜짝 놀랐다. 환갑이 넘었다던 남강 선생의 얼굴은 뜻밖에도 40을 간 넘긴 것처럼 보였다. 40대 얼굴에 번거지를 써서 환갑이 넘은 늙은이로 교모히 위장한 것이었다. 남강 선생은 곧 사또 앞으로 끌려갔다. 사또가 박어사에게 물었다. 이자가 번개인지 어떻게 알았어? 장님이나 귀머거리 남강 선생, 그 둘 중 한 사람이 번개일 것이라고 처음부터 의심했었지요. 게다가 남강 선생의 번거지 밑으로 드러난 귀를 보니 귀 속에 언뜻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귀머거리 노릇을 하려고 일부러 넣은 촌농이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박어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 말고도 또 있지요.
매월의 집에 남강 선생과 다른 젊은 사내가 번갈아 들락거린다고 마을 사람들이 귀뜸해 주었지요. 그래서 저는 남강 선생이 변장하여 두 사람처럼 보이게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이 번개는 꾀가 많아 훔친 많은 돈 중에서 몇 푼을 떼어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채 하여 의적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다 번개가 나타나도 아무도 신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보졸들의 힘만으로는 체포가 어려울 수밖에요. 설명을 마친 박 어사가 손을 털며 일어섰다. 자,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어. 내일 꼭 들러주시오. 골치 아픈 도둑 번개를 잡았으니 잔치라도 열어야겠어. 주막으로 돌아온 박 어사는 오랜만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박 어사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말이 이렇게 일찍 사또를 뵈러 가시려고요? 돌쇠의 말에 박 어사가 씩 웃었다. 사또에게는 가지 않는다. 어제 잔치에 들르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돌쇠가 불만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난 참석한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그럼 도적을 잡은 공으로 사또께서 준다는 상금은요? 허허, 이 미련한 놈아. 상금은 무슨 상금이냐?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 아니더냐. 사또가 한창 잔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 어사는 이웃 고을로 통하는 산고개를 넘고 있었다. 허허, 앞으로는 또 어디를 가야 할꼬?